여러분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사교육걱정 이사장이기도 하고 재단법인 교육의 봄 공동대표이기도 한 송인수입니다. 사실 저는 대안학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관심은 우리 공교육을 바꾸는 것이었고, 이 대안교육이 이 공교육을 바꾸는 역할로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후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한 10여 년 좀 지나고 나서 지금은 대안교육이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시고 또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 이 제도교육이나 또 현실교육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어떤 가치의 북극성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인정을 좀 하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어떤 세상의 어떤 이렇게 생존의 그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낯선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장려하는 교육, 그리고 그런 학교, 그런 부모,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를 대안학교로 한다면 정말 그런 대안학교는 많아야 되고, 너무나 많은 공교육을 그 모습을 통해서 꾸짖고 감동시키고, 좀 그렇게 해야 될 존재로서 굉장히 귀중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안교육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오히려 대안교육이 대안교육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고, 이 대안교육이 우리 공교육을 좀 밝히는 지렛대로서 끝까지 중심을 잡고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고, 지금은 응원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은 이중적입니다. 부모가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낼 때는 입시 경쟁에 유리한 교육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대안교육을 원했는데 현실 속에서 이게 부딪히면서 결국 현실도 좀 수용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마음이 복잡해진 거예요. 부모가 이중성의 그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거나 아니면 현실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생존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허전해서 그렇고, 이 대안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빈 부분을 욕망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욕망에 근거해서 현실에서 살아남는 교육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때 대안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저 부모들에게 가치교육을 우리가 심어주지 못했구나, 가치로 무장된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들에게 알려주는 일들을 실패했구나, 그래서 이 일에 더 집중해야지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요구도 하는 줄 알았는데 저 요구도 하네? 그럼 살아남기 위해서 저 수용을 다 해야지. 동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용합니까? 부모들의 그 현실적인 욕구와 욕망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안학교는 더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학생 중심 학교잖아요. 학생 중심의 그 프로그램을 매우 강조하는, 그래서 대안교육이 추구했던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이 또 그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남는가?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은 있지만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을 졸리지 않게 하고 그 수업의 어떤 주체로서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있지만 그 결과로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학교가 만약에 정밀하게 정색을 하고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 혁신학교가 말만 대안학교 외피지 내용에서는 전혀 못 따라가고 있구나, 내지는 우리가 줄 것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부모들에게 우리가 우리 학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인데 그냥 프로그램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가 이 혁신교육이나 대안교육을 통해서 길러낼 아이들의 어떤 내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지표는 무엇이고, 그래서 그 지표대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무엇을 남겼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4명의 하버드생들이 어느 날 대치동에 갑니다.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밤 10시에 공부하고 나오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을 학원 버스 뒷좌석에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인터뷰를 영어로 하고 영어로 대답합니다. 너 왜 이렇게 밤늦도록 그렇게 수학학원에서 공부를 하니? 라고 했는데 그 여학생이 아주 진지하게 하는 이야기는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혼을 잘한다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은 스펙 교환이 결혼의 성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준 메시지예요. 스펙은 갖춰졌지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존재로 자기 인생을 마치거나 아니면 또 직업적인 삶으로 내지는 성인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교육이다. 저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교육,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은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너의 어떤 너다움 위에 어떤 너의 그 미래와 진로와 그리고 어떤 너의 꿈을 얹어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이라는 메시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준다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상상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교육의 어떤 그 명령은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교육, 자기를 사랑하는 교육 그리고 타자에게 기여하는 어떤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심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이런 것이라 보고 그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기독교 교육을 일반 어떤 그 성경적 용어로 다 이렇게 그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 핵심은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우리 아이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면 정말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이들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일까요? 실제로 저희가 모든 영역의 그 기업군들의 채용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출신 학교 스펙을 그 종전처럼 요구하는 그런 그 변화들이 그런 어떤 관행들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봤고 그 부분에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금 기업의 채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니 다른 방식의 교육을 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채용의 그 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우리 대안학교에서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특히 생존교육을 위해서 대안교육이 아닌 현실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설득하는데 정말 엄청난 그 지렛대를 하나 얻게 되는 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또 이렇게 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평가를 좀 해서 우수 인재를 다 판별을 했는데 그러고 실제로 막상 기업에서 써보니 별로 아웃풋이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적 평가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좀 보면서 실제 능력 있는 아이들을 직접 찾아봐야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기술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이 생존교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깨달으시게 될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학교 교사 컨퍼런스 주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저도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받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을 생각하면서 기뻤고 또 제가 교육의 봄을 통해서 그동안 연구하고 정리했던 그런 놀라운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육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실 때 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빨리라도 달려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꼭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